안녕하십니까. 현대수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증권사에서요. 현대자동차의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는데요. 거기에 따른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과 소비회복 수혜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7포인트 상승한 3221로서요. 32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2포인트 상승한 984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어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죠. 일본 증시가 0.1% 약보합인 반면에 국내 증시와 같이 IT 섹터 비중이 크고 또 신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만 증시가 0.5% 상승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확연하게 탈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도 0.2% 상승 마감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 부분 보면 5원이 하락한 1105원 9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하향 안정 추세였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히려 한 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한 169억 매도한 반면에 선물 쪽에서만 6,200억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이 오늘은요, 이 거래소 시장 쪽에 6,500억, 그러니까는 선물 쪽에 6,400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선물 쪽에서 오늘 큰 폭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는데 베이시스 마이너스죠. 백오데이션으로 0.2포인트로 변했는데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미결제 약정이 2,300개나 증가했죠. 장중 한때 한 7,000계약 정도 증가를 해주다가 2,300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물 갖고 단계적으로 시장을 방향성을 맞출 때는 보통 선물은 당일 매매 원칙을 많이 한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6,200개, 장중에 7,000개까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상방으로 보고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통 당일 매매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많이 물량을 내놓는다서 7,000계약에서 한 2,300계약 정도로 미결제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면 오늘 상승세가 내일도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 선물 시장 쪽에서는 일단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상방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느낀 점은요. 최근에 성장주들이 1, 2월 달에 꺾이고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들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건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가 방어주들이었죠. 한전이라든지 통신주들이 강세 모습 보이죠. 근데 오늘 느낌은 지금 이 같은 테마 안에서도 차별화가 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수가 지난 1월달 고점인 3266포인트 장중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 장세가 연출이 된다면요. 성장주, 경기 민감주, 방어주들 공동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단순히 같은 테마 안에서 종목 차별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여태 것은 성장주라면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거기에 포함되면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경기 민감주 움직일 때 철강, 건설, 화학 그냥 거기에 포함되면은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같은 성장주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된다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앞으로 영업이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든지 방어주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이
종목 차별화로 인해서요, 올라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좀 나눠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들어서, 일단은 종목을 판단을 하실 때요, 될 수 있으면 업종 대표주 쪽으로, 그죠? 시장이 작년에 크게 올랐을 때는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지만은 이제서부터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 많이 올라오는 부분, 그죠? 회복 국면이고, 지금서부터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의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종목을 최대한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업종 대표주 종목으로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어저께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삼성 SDI에 대해서요,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비중 축소, 매도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보합 강보합권이죠. 자, 근데 어저께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비중 축소를 국내에 삼성 SDI 뿐이 아니라 지금 세계 글로벌 1위죠. 2차 전지대, 전기차 2차 전지에서 CATL도 비중 축소가 나갔는데, CATL 같은 경우는 전일 5.9% 상승하고 오늘은 한 2% 정도 하락했어요. 이런 부분 보고 또 LG화학이 먼저 비중 축소가 나오면서, 그렇죠? 목표가 하향이 나오면서 한 이틀 하락하고 나름대로 하반 경직 모습. 그래서 삼성 SDI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에 회원가입 문이 있습니다.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거 현대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이유를 보면요, 이 현대차의 미래차,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인데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에 경쟁 우위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이죠. 자, 폭스바겐이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글로벌 경쟁사가 공격적으로 전기 자동차 투자 및 이 전기차 전환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미국과 유럽 업체의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 및 2030년 전기차 전환 비율이 현대차 대비해서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이 경쟁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죠, 이 현대차가 우위에 서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올해 1분기 보면요, 이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5만 6천 대로서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43% 크게 증가는 했지만은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지난해 5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였죠,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이 현대자동차가 성장주를 이끌고 나가는 방향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를 최근 자동차주의 약세 원인이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 TSMC가 올해 차량용 반도체 핵심 부품인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생산을 지난해보다 60% 늘리겠다 발표해서, 2019년, 작년이 아니고요, 2019년에 비해서도 30% 늘어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2분기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또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정부가 보조금을 상향한다. 그 법안이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가 됐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미국에 8조 4천억 정도 규모를 투자해서 모 증권사에서는 이 현대차가 미국 시장 내 전기차 점유율 2위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죠. 이런 보조금에 힘입었으니까는 당연히 투자 수혜가 보고, 또 하나는요, 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요네 아이오닉 5에 대해서요, 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지만은 중국 업체가 51%,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49%인데도 때문에 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다. 당연히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 또 지난달에 현대자동차가요, 판매가 크게 증가한다 그러죠.
작년 기간보다 42% 증가한 5월달이요. 32만 대. 최근에 제가 유럽이라든지 중국 시장의 현대차의 판매량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2개월 연속 신기록을 세웠다 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죠. 이 현대차야 지금 뭐 그 우려감으로 있지만은 저는 주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이 전기차 볼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유율은 순위는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죠? 작년 비해서 판매량 크게 시장 전체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영업에 그죠?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또 지난달 5월달에 현대차의 기간 누적 순매수가 5천억 가까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그죠? 우리가 현대차 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차트를 볼까요? 지금 3일째 상승의 모습을 나왔어요. 지금 가격대 수준 지금 보시면은 이 한 35,000원에서 24만원 사이에 상당히 매물벽이 상당히 좀 두터운 것은 맞으면서 여기서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 오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7만 주, 14만 주 매수를 했고 개인만이 21만 주 매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이게 실제 힘 있는 종목이라면은 현대차가 쉬더라도 이 25만원에서 쉬면은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난 1월 11일 날 고점, 장중 고점 28만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돼. 25만원에 가서 쉬느냐, 아니면은 지금 가격대 23만 5천원 전후에서 한번 눌렀다 가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죠? 저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은 나타날 수 있다. 아까 말씀 그런 이유와 지금 이 기관들 매수,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적으로 크게 개선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오늘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반도체 관련 종목군인데요. 자,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자, 먼저 해성 DS, 그죠? 이 차량용 반도체 칩을 부착하는 금속 기판인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매출의 급증세를 보인다 그랬죠. 1분기가 작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다. 근데 이 부분이 더더욱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가요. 6월 이후 반도체 업체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죠. 자, 올해 자동차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왜? 지금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을 만드는 가동을 생산 가동을 중단을 하죠. 이제 한번 당했으니까 이제 재고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도요타의 경우 2011년 대지진 발생 이후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6개월로 유지해 이번 생산 차질이 거의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한 2, 3일씩 가동이 중단되지만은 다른 완성차 유럽이라든지 미국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그 피해가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도요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이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재고를 기존 2, 3개월에서 4, 6개월로 2배 이상 상향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차량 반도체 칩을 부착하는 금속 기판인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해성 DS, 그죠? 당연히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자,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3% 증가한 136%, 영업이익 전망치도 9% 정도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생산량 증가,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올해 하반기 글로벌 업체 자동차 생산량도 급증.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늘린 데다가 또 자동차 생산량도 급증하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 해성 DLC, 그죠? 우리가 관심 갖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FSD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 최근 연일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로 보여요. 그쪽에 관심 갖고. 또 STI, 테크이,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어저께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인 투자 이틀 조정을 받는데 당연히 쉬어갈 자리에서 쉬면서 2, 3일 떴던 주가를 상승시켰던
주체 세력들의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틀 조정, 숨 고르기다 치고 간다 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또 SFA도 뭐 그런 맥락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 특히 FST가 이 펠리클이라는 이 EUV용, 그죠? 지금 개발 중인데, 그죠? 상반기, 그러니까 시제품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EUV는 그동안에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많이 적용은 됐는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도 EUV 쓴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도 이 EUV용으로 개발이 된다면 아마 시장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제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전망이 나오는데, 만약에 시제품이 나와서 그것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면은,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채택이 된다면은 아마 시장에서 좀 큰 폭의 이슈화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FSD 관심 필요하다라는데,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오늘 좀 전반적인 좀 조정 모습을 보였는데, 그죠? 요거는, 아까 현대차에서 만도, 현대 이와도 아마 같은 움직임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해성 DLC 볼까요? 그죠? 자, 오늘 한 950원 2.8% 떠주는 모습인데, 그죠? 좀 거래가 소폭 증가하고, 그죠? 30만 주예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순매수되는, 유입되는 모습, 그죠?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살짝 밀리면은, 그죠? 한번 사주는 모습. 아까 말한 대로 실적이 2분기에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 눈여겨보면서 항상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하루 이틀, 그죠? 이틀째 좀 들어가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리고. 자, FSD도 최근에, 그죠? 한 5일 상승하고 6일 만에,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아마 조정폭은 깊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거의 단기 매매로만 하십시오. 당분간은. 요 종목은 한 28,500원 정도 수준, 그쵸? 그 정도 내려오면은 한번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아니면 어제 저점 수준인 28,950원이나 저점. 그 정도 수준이라든지, 그쵸?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자, 오늘 450원 빠졌지만은, 그동안에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그죠?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조정이 나와도 짧게 나온다. 그죠? 길어봤자 3일, 짧으면 이틀, 2, 3일 조정이다 보시고, 가격대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죠? 우리가 당연히 시어가 1터 조정 받는데 전혀 물량 나오지 않는다. 그죠? 이제 따라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정도 수준에서 한번 빠져나오는 것도, 죠? 단기 매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SFA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수급이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한 36,000주, 36,000주, 한 두 번 정도, 한 7만 주 샀는데, 오늘 매도가 12,000주예요. 오늘 거래가 72,000주. 아마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일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제 거래가 최소 한 25만 주에서 30만 주 정도 딱 나오면서, 그러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들어오면은 아마 요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해서 내일 일단 거래량 증가 여부,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좀 순매수 들어오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일단은 지금 가격대는 지금 어제 저점이 42,100원인데요. 이 42,000원 초반대에서는 가격대적으로 부담이 없는다 해서 그런 부분들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비 회복 관련 종목이죠. 자, 요번에 어제죠. 어제 미국이 이 메모리얼 데이에서 국내 따지면 현충일이라 그러죠. 동안에 연휴 동안에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을 갔다 그러죠. 자택에서 80km 이상 이동한 미국인들이 3,7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한 60% 늘었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는 이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7월 1일서부터죠. 약간 완화시켜 준다 그러죠. 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시장 개인들의 저축률이 크게 미국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 이후 가장 많은 13.6%,
국내도 국내 IMF 때 했죠. 13.9% 21년 만에 10% 지면서 지금 개인들 저축을 많이 했거든.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은 소비를 쓸 수밖에 없고 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키움증권에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2, 4분기 카지노 개장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아침 좀 셌다가 좀 되는데 연일 상승이고, 그리고 저는 이 소비 회복 관련 종목군들이 실적 부분이 작년에 나빴던 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국면이지,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그러한 종목군처럼 역사적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고, 또 하나 약간은 좀 별다르게 두면 이제 음식료 쪽은, 그렇죠? 최근에 이제 공무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들도, 아마 상품들도 이 가격을 인상할 거예요. 거기에 따른 곡물가가 내려오면 수혜겠죠. 뭐 CJ 제당이라든지 풀무원, 화이트 진로 이런 것들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을 보고, 나머지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그래서 조정받을 때 뭐 오늘 당연히 조정은 받아야 될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서 너무 조금 갖고 계시는 분들 막 오늘 빠지고 내일 빠져서 막 걱정하시면서 따라 팔지 마시고, 또 그러다가 하루 이틀 올라오면은 그때 줄여도 좀 늦지 않나. 장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장세 판단을 내려드리면서요. 자, 시장이 여태까지는 뭐 태방, 뭐 성장주면 성장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면 경기 민감주, 그죠? 그리고 지금 경기 방어주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이 안에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크게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그죠? 압축될 수 있다 해서 좀 주변 종목보다는요 핵심 종목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핵심 종목은 좀 시장에서는 덜 빠졌거나 좀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한 좀 조정 2, 3일이라도 좀 쉬면은 그때 관심을 가져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리면서 소비회복 관련 종목군도 오늘 전반적인 조정 양상을 보였지만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매도가 싶은 분들 좀 올라오면, 하루 이틀 올라오면은 그때 뭐 물량 축소할 기회, 매도할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음식료 좀 관심 갖고, 색조 화장품, 그죠? 클리오,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 나오면 저런 한 2, 3일 빠지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부분은, 그죠? 현대투자 유료 회원 안내예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